네, 오늘 국회에는 조금 색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잠시 말을 들어볼까요? 아이는 늘 바깥으로 나가서 놀자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 귀여운 아이죠. 하지만 어린이집 가기 전에 들린 엄마 일터가 그닥 재밌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용해인 의원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식당이나 카페, 상당수가 노키즈존, 즉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노키즈존은 확인된 것만 400개가 넘습니다. 누군가 괜히 아이와 함께 잘못 들어갔다가 당황하지 말라고 이렇게 노키즈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국립중앙도서관도 초등학생 이하는 갈 수 없다니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가 힘든 일부 사장님들의 고충도 이해됩니다. 특히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국가적 위기다. 또 일부에서는 아이 낳으면 돈까지 저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이 출입 금지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저출산 위기라면 아이라면 좀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상도 주고 훈장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덧붙이자면 49세 이상 출입 금지인 곳이 있었다는데 49세가 넘어도 울지 않고 물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하지만 요즘 출산 장려 시대에 맞춰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게와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케어 키즈존부터 키즈 오케이 존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카페. 문 앞에 케어 키즈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올 경우 부모가 적극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애초 안전상 이유로 어린이 손님은 받지 않는 노 키즈존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여름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신 가족분들이 노키즈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발길을 다시 돌아가신 걸 보고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아이와 함께 온 손님들은 환영합니다. 여기 오니까 뭐가 좋아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빵도 먹고 그러니까 좋아요. 노키즈존은 2014년 식당에서 다친 아이에게 식당 주인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전국에 400곳이 넘습니다.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상 자유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기저귀를 간다든지 그런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키존이 그런 게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출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노키즈존의 대안을 찾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케어 키즈존이나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 배드 페어런츠 존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렇게 한국하게라도 수영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조금 조심하게 되고. 지자체들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키즈 오케이 존을 현재 340여 곳에서 올해 5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키즈 오케이 존에 동참한 이 가게는 테이블마다 꼬마 손님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도 뒀습니다. 아이 손님 막 뛰어다니는 경우도 저희 매장도 있었어요. 이 종이와 색연필을 크레용을 놓았는데 오히려 이 테이블 안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제주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아예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토론회도 열렸는데 조례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 찾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먼저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대항에서 이제 예스키즈존이나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를 이제 선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보편적 인권의 사상에 어긋나는 거죠.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예스와 노로 구분짓는 생각부터 깨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